전국의 소식을 안방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 생방송 전국시대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요즘 에어컨 없이 살 수 없는 요즘 날씨가 정말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그런데 뉴스 보시고 전기요금 걱정 좀 덜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자, 연이어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정부에서 7, 8월 한해서 전기요금을 좀 낮추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1에서 2만 원 정도가 낮아진다고 하니까 그것 또한 상당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잠시나마 전기료 부담 덜긴 했지만 이 여름뿐만 아니라도 좀 이번 기회에 전기요금 안정적인 좀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자, 오늘 전국시대 첫 소식 대전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더위 때문에 축축 처지고 습도도 참 높은데 집안과 사무실에 좀 초록초록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오늘 그 방법 몇 가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전으로 떠나보시죠. 사람도 가끔은 초록의 힘, 광합성이 필요합니다. 40도 가까운 폭염에도 나무는 쉴 자리를 내주는데요. 더운 숨을 몰아쉬어도 엄마 품처럼 품어주네요. 나무 밑에만 들어와도 바람이 그냥 불고 시원하네. 그냥 통째로 갖다가 집에다 탁 들여놓으면 그냥 눈이 시원할 것 같은데. 이 여름 초록이 필요하세요? 싱그럽고 푸른 초록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플랜테리어 세계로 함께 가보시죠. 현대인이 위로받고 싶을 때 산을 찾는 이유가 바로 초록이 주는 위안 때문이라는데요. 작은 식물원을 옮겨놓은 듯한 이곳, 바로 차 한 잔의 여유 카페입니다. 식물과 인테리어가 만난 합성어 플랜테리어, 요즘 대세 중의 대세인데요. 큰 화분 서너 개가 아니라 눈에 갖다 대는 곳곳마다 작은 화분부터 시작해서 천장에 매달려 어쩜 이렇게 초록초록이에요?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식물들이 많아졌어요. 카페 컨셉도 약간 식물원처럼 그런 느낌을 내고 싶었고요. 들어오셨을 때 편안하게 식물원에서 차 한잔 마시는 그런 컨셉으로 인테리어를 하게 됐어요. 초록을 보면 눈이 시원해지는 느낌 다들 느껴보셨죠? 내가 숨쉬는 공간, 내가 여유를 찾고픈 공간에 함께 있으니까 효과가 더 좋더라고요. 여기 오니까 더더욱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표정이 그 얼굴 모습만 봐도 느껴지네. 아, 네. 그러니까 자주 오는 카페이기도 하고 편안하게 만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특히나 수목원 오는 입김처럼 그런 느낌도 받고 초록 식물 많이 보면 그냥 좀 건강해지는 느낌도 드는 것 같고요. 집을 사실 이렇게 많이 하고 싶은데 여건상 힘들잖아요. 대리만족도 느끼고 쉴 수 있는, 쉬다 갈 수 있어서 좋아요. 화분 잘 키워놓은 집 가면 주인장이 참 바지런해 보이잖아요. 커피향 속에서 그런 비법도 배워가는 곳입니다. 커피 주문만큼이나 이 식물 이름 뭐예요? 저 화분은 어떻게 키워야 돼요? 저는 식물 키우면 이렇게 잘 안 되던데 이런 질문을 더 많이 받지 않을까? 네, 그런 질문도 받기는 해요. 그러면은 이제 팁들 같은 것도 아무래도 이제 여기는 구매의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더 편하게 물어보시는 것 같고 저도 더 편하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네. 플랜테리어가 뜨면서 화훼단지를 찾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공기정화 효과는 물론이고요. 심리적 안정감까지 얻을 수 있는 식물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유, 그냥 그 잎사귀 하나하나 들여다보는데도 그냥 눈가에 웃음이 가득이세요. 공기 좀 정화시키는 그런 것 때문에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러고도 외롭고 또 이러니까 더 이런 데 정이 많이 가고 반려동물 같이 느껴져요. 그럼 이렇게 사랑을 쏟는 식물들이라면 이 댁에서는 그냥 무럭무럭 아주 싱싱하게 파릇파릇 잘 자랄 것 같아요? 마음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진 않고 또 물 어떻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거는 물을 좋아한다 그래서 줬는데 또 죽고 이렇게 하니까 가슴 아파서 요즘은 식물을 위해서 기도도 하게 되더라고요. 오죽하면. 당연하죠. 생명 있는 건 얘나 우리나 똑같으니까 말해 뭐예요. 그쵸? 집안 분위기를 바꾸기에 좋은 식물 뭐가 좋을까요?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이걸로 그냥 데려가. 또 우리 집에 왜 그렇게 고민하세요? 고민이 되단마다요. 아니 이게 공기정화 하는데 그렇게 좋다는 소문은 들어가지고 데려는 갔었는데 네네. 그렇게 생명력이 끌찍이다는데도 이게 그렇죠. 저희 집에 가더니 시름시름 하더라고요. 데려가세요. 데려가시는데
사람들도 식성이 다 다르잖아요. 식물들도 식성이 다 달라요. 얘들은 어떤 녀석은 물을 좋아하고, 어떤 녀석은 물을 조금만 줘도 되고, 어떤 녀석은 양분도 많이 필요하고, 어떤 녀석은 햇빛도 많이 필요하고, 이 녀석한테 맞는 상황을 만들어주시면 잘 키우실 수 있어요. 쉽게 잘 크는 식물 하면 선인장, 다육이가 최고죠. 유행처럼 죄다 집안에 다육이만 키웠던 적도 있는데요. 요즘은 개성 넘치는 분위기를 선물하는 식물도 많대요. 공통적인 부분은 양분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양분은 보통 2주나 4주에 한 번 정도 공급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양분을 공급해 주시면서 정말 최소한의 건데요. 항상 관심을 받아야 돼요. 같은 공간 내에 있으시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 쳐다보는 건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정도의 관심은 꼭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식물들이 플랜테리어에 많이 쓰이는 건데요. 물 주는 횟수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구입하실 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단단한 줄기와 잎사귀 뒷면의 광택을 확인하는 거래요. 단순히 보기 좋은 장식물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 거실에는, 우리 방에는 도대체 화분을 얼마만큼 둬야 이게 효과적일까? 요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거실에는 보통 2m 이상 되는 나무, 1m 50에서 한 2m 정도 되는 나무가 한 2개 정도. 각 방은 아무래도 사용하실 공간이 좀 필요하시기 때문에 1m 미만인 작은 나무라거나 아니면 테이블 위에 2-3개 올리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공기정화 식물이라는 산세베리아나 산호수 집에 많이 들여놓으셨을 거예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 생각하셨다면 이 얘기도 한번 참고해보세요. 그 방에 하나나 2개 정도의 식물이 있다고 해서 그 방 내부를 전체를 공기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세요. 그만큼이면 다가 아니에요? 네. 시각적인 시원함, 그리고 이 녀석들이 자연 상태에서 뿜어내는 산소나 공기정화 능력들의 효과를 보신다고 생각하셔야지 공기청정기 같은 느낌으로는 생각하시지 말으셨으면 해요. 자, 싱그러움을 한번 풀어 헤쳐볼까요? 분명 여기에 고민이 있다고 저희를 부르셨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뭐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네요. 아니 저도 여기 제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좀 더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데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식물도 모르고 해서 오늘 도와주신다면 좀 변하지 않을까 해서. 정갈하긴 한데 왠지 2% 부족한 곳에 요렇게 초록이 더해졌습니다. 집이 더 안정돼 보이고 무엇보다 눈이 시원해져요. 이게 플랜테리어의 장점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큰 나무들도 배치하는 게 좋지만 작은 소품들, 그 화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키 작은 화분들을 구하셔서 곳곳에 어울리는 곳에 배치하시면 훨씬 더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처럼 사람이 모이는 공간에는 휘카스 움베라타 요게 좋다네요. 소파는 주거하시는 공간 중에서 사람이 휴식하는 공간으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럼요. 휴식하는 공간 옆에 산소를 많이 배출하는 식물이 있음으로 해서 휴식을 취하면서 산소를 흡입하고 머리를 좀 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힐링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들고 나는 출입구에는 아르카야자같이 잎이 하늘거리는 화분을 배치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현관에서 문을 열고 첫 번째 시선이 담기는 곳, 그곳에 녹색이 있고 하늘거리는 분위기가 있다면 밖에서 힘들게 일하시고 문을 처음 열었을 때 나를 반겨주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캬, 부채살을 쫙 한 것처럼 두 팔 벌려 맞아주네요. 제가 항상 늘 들어올 때 그냥 생각 없이 항상 들어왔는데 지금 바로 이게 보이니까 약간 힐링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연화죽으로 선반 위를 꾸며볼 텐데요. 전자파 차단에 효과가 좋다고 해서 컴퓨터나 TV 앞에 많이 놓는 식물이죠. 가격도 많이 비싸지 않더라고요. 이것만 봐서는 청포묵 같기도 하고요. 네. 아이들 젤리 같기도 하고. 안에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수분 공급하는 역할도 해주고 장식 효과를 줄 수가 있어서 많이들 사용하는 소재입니다. 이렇게 연화죽을 세우고 워터볼과 칼라스톤으로 고정시킨 후에 물만 부어주면 됩니다. 워터볼 색깔이 다양하니까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 만들어도 좋겠죠. 선반이나 욕실 같은 곳에 놓아두면 분위기를 180도 바꿔주는데요. 키우는 방법도 쉽습니다. 물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주면 된대요. 화분 식구들이 들어오고 나니까 어떠세요? 집안에 이렇게 녹색이 좀 많으니까 좀 싱그럽고 힐링되는 느낌이 확실히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식물이 들어오고 나서 변화를 바로 느끼게 되네요. 네. 집안에 화분 몇 개만 갖다 놓으셔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까 플랜테리어 한번 도전해 보시죠.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네요. 당장 달려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늘 똑같은 공간에 색을 입히는 작업.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사철 푸른 초록을 집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엔 뭐가 좋을까요? 푸른 공간으로 한번 꾸며보세요. 네, 플랜테리어 만나봤습니다. 플랜테리어가 플랜과 인테리어의 합성어죠. 요즘 뭐 초록식물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작은 화분이나 이런 것들도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영상 보니까 집안 분위기 바꾸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화분 아니면 화초 하나씩 놔두시면서 이런 무더운 여름 좀 싱그럽게 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오랜만에 정겨운 장터로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사람 많고요, 볼거리 많고요, 맛있는 음식까지 가득한 경남 거창시장으로 떠나보시죠. 기운 없고 입맛 없는 여름. 거창장에만 갔다 하면 살난다. 근데 아이고야, 딱 가는 날이 장날, 가는 날이 장마네. 비가 오거나 말거나 어머니들은 출석 도장. 날도 꼬진데 말라 나오셨어요. 이 거리는 있지. 내 꿈은 내 필이지. 그러니까 가스 위에 또 그거면 다 쓰고 뿌려봤댔어. 도라지도 비가 오는 게 잘 캐지네. 도라지도 잘 캐지니까 캐는데 안 팔려요. 사람이 나와 장사가 사람이 나와 장사 되거든. 예년보다 이른 장마에 뜻밖의 목욕 세례다. 잊지 못할 아이고 일어나세요. 예, 일어나는데 어떻게 많이. 아이고 저저 버그집을 쌌어. 아이고 좋아라. 좋냐. 시내 다 6,000원 주면 되지. 더 줘. 더 줘야지. 사업도 어떻게 따지만 옮겼어요. 아니 따가도 돼. 꼭대기 요거 따지만 있지. 내가 따가면 돼. 많이 맞아. 이제 나와야 돈을 세. 시장 딸이 먹고 살지. 우리도 또 가져가. 해가지고 가서 또 쓰고. 형도 대전에서 그래야 뭐예요? 1kg가 나갔어. 할아버지 돈 받아 있었어. 한 박스에 5,000원. 어째 시장 분위기는 날씨와 정반대다. 우리 집에는 있는 거는 맛있어. 뭐 사과도 뭐 참 오지 돼서 막 기저귀 내리고 이렇게 해도 이래 오지를 못해. 그런 게 아니죠. 그럼 차를 5돈이 안 되면 5원이거든. 교통 좋으면 팔로 나오시겠네. 오대 비가 대수가 그저 하루라도 더 장에 나갈 생각 그뿐입니다. 고천장이 고천장 아니야. 아니 그대로 설탕했죠. 산에 붉은 해 소살만 먹고 감자살만 잡고 돼서는 술약 사가리 1,000원만 쳐. 아, 파이터로. 아버지는 왜 우산 안 쓰시고 다니십니까? 우산 먹으러 비 사이로 막 가. 우산이 필요가 없어. 까딱하모 이자 못 사스. 고추 볼장을 이번에 조그맹일 때가 있었어. 고추는 끝났다 아닙니까 아버지? 혹시나 싶어서 나왔지만 없어. 그거 이제 감자 캐고 싶으려고. 감자 키면 잘해. 모처럼 짬내서 모종 쇼핑. 이건 쌍추 같기도 하고 깻잎 같기도 하고. 넌 이름이 뭐니? 자수정 가는 거 저거. 저게 뭐죠? 옮겨야 돼 이거는. 이건 옮겨야 돼. 그러면 잘 자랍니다. 야, 그렇지. 비 오는 날 잘 되지. 부산 못 가고 부산 치면 안 돼. 계속 걸가지고. 막 부산 못 가요. 몇십만원 막 뛰어오니까 또 여기 와가지고 치우자고. 지붕 밑에도 일렬 종대. 콩나물 게리는 거라 얘. 예, 콩나물. 이거 한 그릇 사봐서 참 좋아. 맛있게 생겼네. 한 그릇만 갈까? 내가 오늘 막 하지 않게 이제. 맨날 돼요, 맨날. 우리 한 준다. 얼만데? 단골 멘트로 사로잡은 단골 손님. 아따 오늘 마수는 했네.
고구마 나물 인기 좋아요. 찍어봐요. 인기 좋아요. 어머 그 자리에는 뭡니까? 찹쌀. 못 드시는 것 같은데. 넌 못들어 그래요. 별로 쏘다가 집가 쏘다가. 누가 이래 농사를 잘 지었을꼬. 뭐지? 우리 영업이겠지. 뭐였다 보여. 어째? 이거 한대 구멍 한대 7,000원이라. 부대지 하면 큰대지. 비는 자꾸 내리쌌고 우산은 영 긁어치고 아 장사는 해야 되고 그럴 땐 일이 뒤집어 썩고. 어머 와 봉지를 그렇게 머리에 쓰셨습니까? 비가 맞으면요 머리가 춥거든요. 몰라. 비 맞아봐 안 추운가? 어머니도 비 와서 머리에 뭐 썼습니까? 그렇죠. 비가 와서 안 그러면 못 웃긴데. 그래 머리 하러 왔지. 갱남을 사랑하네. 웃잔일로 밭일은 하루 쉬었건만 거센 장대비에 모종대가 부러질까 노심초사. 마음은 여전히 밭에 가 있다. 콩을 널어놨디. 비가 와서 뭐 가발을 덮어놨지 어쩌고 아침에 떨친다 했어. 거기서 콩을 갖다 널어놨지 비가 오고. 그럼 콩 어찌합니까? 그래 덮어놨으면 싹 나면 나고 뭐. 그 장은 뭐 오셨어? 장이에 막 많이 샀으면 내 생일이란다. 5월 수마을인데 음력으로 원칙으로는 그게 미리 땡기서 해. 장을 어머니가 봐가지고 어머니 생일 차려. 그들은 또 그들대로 동가오고 또 나가서 먹고 그래. 김치는 김치 물김치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아했어. 싸주려고 그러네 싸주려고. 싸주려고. 굳은 날에도 변함없는 묵직한 자식사랑 엄니 마음이다. 이게 누구야? 추억 속의 조랑말이네. 세월이 쌓일수록 빛을 발하는 오래된 멋. 장날도 그러하다. 어통 기분 거예요. 어떤 기분 뭐 이거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보는 거 아이가. 근데 뭐 이게 뭐 야, 언제 벌레 다 먹어보고 원래 무슨 게 유기농이라. 지금 이게 먹고 씨 빠져가지고 씨 빠지기는 연시다 이말 연시다. 막상 내갖고 이거 썰어가 붓으면 뭐 북살만 뿌리면 되고. 메기처럼 이쁘게 없대요. 이게 있는 거는 문 닫았어 그렇고. 저 시장 안에 그럼. 그렇게 돌고 돌아 모퉁이에서 겨우 만난 보양식. 잡았다 요놈. 적당히 최고지 이럴 땐. 자연산 같이 보이네. 옛날에 이거 많이 먹었었는데 요즘은 많이 못 먹지 자연산은. 미꾸라지는 추억을 싣고 추어탕 사러 왔어요. 비가 와서? 네, 할매 데리려고. 어디 가지고 가시는데요 어머니? 아내 부산서 와서 우리 엄마가 아파갖고 추어탕 사고 시골 간다고. 그래야지 맛이 나. 제피 넣고 푹 고아낸 추어탕에 또 제피 한 숟갈. 알싸하고 얼큰하게 장마철의 찌뿌둥한 피로가 싹 가신다. 근데 빗방울이 점점 더 굵어진다. 이럴 땐 딱 좋은 대피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차가 오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요? 시간 어딘데 집에? 같은 냉기. 어디 사시는데요? 오기다리. 오겠다니. 그렇죠? 예. 그럼 뭐 자동으로 내는다 보면 되겠네. 얼마? 첫 집이래. 어디? 저쪽이. 두개 7,000원. 아이고 아깝잖아. 그러면 상기라 그건 안 상기라. 다음에 살라고. 이거 샀다. 포목점이 때 아닌 장마대목을 맞았다. 잘 쉬다 갑니다. 거창 장날은 1일 6일. 상설 운영도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슬 집에 갈 시간. 12시 되면 가요. 차가. 오늘도 야무지게 장 봤어.
여기 없는데 뭐 와요 이제 올 때 됐으니까. 오늘 살고 보면 이제 너네들 문제 안 가져. 비 와도 예뻐 어머니들은 다. 신원 합천 방면 갑니다. 단디 보고 타이소. 덩달아 비구름도 살 퇴근. 오메하지 왜 살면 늦게 오면 할 게 좋아뿐다고 막. 요거는 잘 봐야 6,000원. 자, 올라가네. 자, 이야기를 해주면 안 비싼 것도 비싸다 하고. 내가 어제 깎아줬으니까 뭐가 편해. 아이고. 장어가 딴 데 가서 사준다네. 안 좋아도 웃고 좋아도 웃고 웃어야 돼요. 웃는 데는 죄가 없다 그랬어. 나이가 들기 전엔 정말로 생각을 만약에 누군가가 내게 다시 세월을 돌려준다. 하는 사람이 그게 7시, 8시 50분에 교통 나오는 거 그게 신청하면 좋겠대. 한무통 나오는데 뭐 손자 생일이고 뭐 축하합니다 까지 그 고마도 사진도 이라면 생각만 해도 힘이 드니까 나이든 지금이 더 좋아. 네, 거창한 거창시장 참 재밌었네요. 가고 싶은 전통시장으로 선정된 곳이 바로 이 거창시장이라고 하니까 참 더 따뜻한 마음이었었는데요. 옛날의 향수와 신선한 먹거리, 또 훈훈한 시골의 인심도 훈훈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근처에 뭐 들리실 일 있으시다면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시각 6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더웠습니다. 무더위 당분간 지속된다고 하는데요. 가급적 야외 활동은 피하시고요. 수분 섭취 꾸준히 해주시면서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우리 지역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다고 하니까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씩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출출한 시간대가 또 됐습니다. 몸에 좋은 여름철 먹거리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 곡물, 벼와 보리와 함께 세계 3대 곡물 중 하나라고 합니다. 바로 떠나보시죠. 괴산군 창현면의 기름진 들판, 장렬하는 태양 아래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심혈 종대로 꼿꼿하게 서 있는 너. 더 이상 못 참겠다. 탱글탱글한 너의 속살을 보고 싶다. 찰옥수수. 안녕하십니까. 중국 괴산에서 온 대학 출신 찰옥수수입니다. 아이씨, 안 돼. 왜 안 되는 거야? 혹시 양면 테이프 있어요? 자, 없죠? 아, 정말 안 되네요. 여름철 영양간식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옥수수가 생각이 납니다. 이곳 괴산에서요, 이 첫 출하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쫀득쫀득하고 쫄깃쫄깃한 괴산 찰옥수수 맛보러 가시죠. 아, 이거 수염 안 되네, 이거. 아이고, 어디 계시는 거야? 아, 여긴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라더니 시작부터 난간 봉차. 아이, 대표님! 아, 대표님 맞으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올해 처음으로 옥수수를 수확하는 날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와, 이게 세상 천지 옥수수네요. 올해 그러면 수확량이 어때요? 아,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더 풍년인 것 같아요. 제때 비도 와주고 날씨 조건도 좋아서 올해는 옥수수가 대풍인 것 같아요. 예. 풍년이로구나.
옥수수 모종을 심고 7단계의 재배 과정을 거치면서 정성을 쏟았습니다. 완숙기에 햇볕을 충분하게 받아서 잘 자랐다고 합니다. 농부들 중에는 캄보디아에서 온 연수생들도 있습니다. 한국의 농업기술을 배우러 왔다고 합니다. 대표님, 제가 사실은요 옥수수를 따봤어요. 딱 이 손으로 이 옥수수를 그냥 이렇게 꺾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안 돼. 옥수수는 대학자로 옥수수는 예. 그렇게 따면은 포장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래서 그래서 대학자로 옥수수 꼭 낫으로 따야 되는 게 이렇게 뒤에가 깔끔해야 돼. 왜냐면 포장이 너무 이렇게 길게 나오면 포장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길게 보내면 소비자들이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딱 알맞게 포장할 수 있게. 그럼 이거 지금 제가 잘못했는데 살아난 거죠? 그렇죠, 예. 다행입니다. 한번 따보시겠어요? 그러면 이 옥수수는 낫을 이용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대학자는 꼭 낫을 이용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히려 손으로 따는 것보다 더 쉬울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예. 자, 여기를 이렇게 잡고 여기를 딱. 예. 잘한 거예요? 예, 그렇게 따시면 돼요. 쉬운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베요? 아, 펴내가지고 이거는 땅으로 다시 돌려줘야 되겠죠? 아, 이건 왜 땅으로 돌려줘요? 아, 거름으로 쓰니까. 아, 여기 거름이요? 그렇죠, 예. 퇴비로 쓰니까 버리는 게 없네요. 아, 그렇죠. 옥수수는 버리는 게 없어요. 좋네. 옥수수는 수확해야 하는 순간을 놓치면 낭패를 본다고 합니다. 수확 적기에서 몇 시간만 지나도 당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급속하게 녹말로 변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서둘렀습니다. 차차차차차. 옥수수 밭으로 들어서면 바람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어느새 땀이 나는데요. 그래도 농민들의 정성이 담긴 옥수수를 함께 수확하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수확한 옥수수를 흐뭇하게 살피는 농민 회장님 발견! 아이고, 제가 깜빡했네요. 요 옥수수 속살 못 봤어요. 네네. 어때요? 네, 아주 옥수수가 탱글탱글하게 아주 잘 연그렇습니다. 아, 이런 색깔이 잘 익어요? 네네, 아주 훌륭합니다. 네네. 아, 근데 제가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저쪽에 옥수수 밭은 그 나무 떼가 되게 작은데 여기는 되게 길어요. 그래서 요것은 뭐냐면은 이 옥수수, 기존 옥수수를 농사를 짓다 보니까 맛이 조금 떨어져 가지고 박사님한테 신품종을 개발을 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적인 옥수수보다 그 생산되는 과정 일주일은 빠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생산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요게 당도가 요게 14브리스 나옵니다, 요게. 그래서 박사님한테 아니면 또 우리 계산 농정과에 의뢰를 해서 더 좋은 품종이 나올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니, 그 정도 브릭스가 나오면은 이게 옥수수가 아니고 과일인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옥수수가 장현면에 아니면 우리 계산군에 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이 대학살 옥수수입니다, 이게. 여러분, 옥수수 효자입니다! 아까부터 박사님 하시는데 도대체 누굴 말씀하시는 걸까요? 계산에 옥수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아, 최봉호 박사님이 교직으로 있을 때 사실 처음에는 농가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계산 오지다 보니까. 근데 박사님이 그 농가들한테 소득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박사님 고향이고 그래서 대학자로 옥수수를 여기서 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농가들한테 심어봐라. 그래서 처음에는 옥수수가 좀 잘고 좀 볼품이 없어서 예를 들어 서울 가락동 같은 데 갔을 때도 가격이 안 나왔었어요. 근데 농가들이 직거래 맛으로 승부 보겠다 그래서 농가들하고 힘을 합쳐서 만들어 놓은 게 대학살 옥수수입니다. 한여름 넓은 밭에서 뭔가를 심고 있는 농부들이 보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옥수수 모종입니다. 늦어도 한참 늦은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다른 곳은 지금 옥수수가 다 자라서 수확하고 있는데 이제 심으면 어떡해요? 답답합니다, 정말. 네, 그건 모르시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은 3월부터 7월 25일까지 계속해서 파종을 하고 매일 생산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재배를 하는 거죠. 3월부터 파종한 옥수수는 7월부터 이제 10월 말까지 이 생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첫 수확한 옥수수가 가공장으로 모였습니다. 오늘부터 바쁘게 돌아가는 날인데요. 우선 껍질부터 제거합니다. 소비자를 만나게 될 찰옥수수 무격재개부터 하고요.
비닐 포장이 찢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날카로운 부분을 곱게 다듬어야 한답니다. 한 번에 500개 이상 삶을 수 있는 커다란 솥에 2018년 햇옥수수를 처음으로 투하하는데요. 이제 30분 정도 삶고 나서 진공 포장을 합니다. 옥수수를 진공 포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옥수수가 진공 포장하는 이유는 산소가 들어가면은 그 부패 시간이 짧아 이게. 그래서 산소를 안 넣고 공기를 빼면은 빨리 진공을 해 소비자한테 맛있게 보내기 위해서 진공 포장이 꼭 필수예요. 아, 그 처음에 그 맛있었던 그 옥수수를 그대로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예,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진공을 하는 거죠.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소뚜껑을 열고 잘 익은 찰옥수수를 공개합니다. 포장하기 전에 채반 위에서 살짝 식히는데요. 이 과정도 농민들이 찾아낸 비법이라고 합니다. 수확하자마자 바로 삶았기 때문에 가장 신선하고 가장 맛있는 옥수수입니다. 크기랑 굵기가 엇비슷한 옥수수 3개를 골라서 비닐봉투에 담습니다. 이제 진공 포장만 하면 끝입니다. 할머니께서 삶아주셨던 찰옥수수 맛! 밭에서 따다가 바로 삶아주셨던 그 맛이 여기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 괴산휴게소에 직판장이 있습니다. 자, 도착을 했습니다. 아이고, 아, 이거를 저쪽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생옥수수는 주문이 들어오면 수확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일 수확해서 당일 판매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한테도 바로 삶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 최상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랍니다. 이 직판장은 장현 신용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이 찰옥수수 정말 맛있어요. 한번 구경 좀 해보세요. 네, 지금 첫 출하예요. 첫 출하. 와, 되게 신중하게 보시는데요. 이게요, 한 포대에 15,000원. 제가 살려고 왔으니까 사야죠. 아, 진짜요? 네. 여러분, 당첨됐습니다. 아니, 제가 해마다 여기 계산 옥수수를 먹어요, 대하고. 아, 그러시구나. 자랑을 해준다면요? 옥수수 먹어본 것 중에는 계산 꽤 최고죠. 아, 그래요? 아, 잠깐만요. 제가? 저도 나와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요, 첫 출하에 첫 번째 손님이니까 15,000원이잖아요. 예. 6,000원 거실러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오! 제가 1,000원 깎았습니다! 괴산 찰옥수수는 때가 되면 소비자가 먼저 찾아오고 1년 내내 사랑받고 있는데요. 올해 괴산군 찰옥수수 농가의 매출 목표는 240억 원이라고 합니다. 여름 내내 괴산 지역 국도변에는 찰옥수수 간이 판매장이 장사진을 이룹니다. 하지만 오늘은 첫날이라 그런지 찾아오는 손님이 뜸합니다. 그래! 결심했어! 평일 오후 3시 19번 국도 한산하네요. 하나라도 더 팔아보겠다는 일념으로 기꺼이 나섰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대학교 응원단 출신, 공군 헌병 출신 박찬웅의 절도 있는 동작을 보고 계십니다. 옥수수 하나 드시고 가세요. 옥수수 요거 한번 드셔보시고 맛있으면은 6개 5,000원 딱. 예. 아, 바로요? 시식 한번 하고 가세요. 적극적인 시식 공세에 하나둘 모여들고 너도 나도 옥수수를 챙겨가십니다. 괴산 찰옥수수 없어서 못 판다고 하더니 그 말이 참말이었네요. 서비스. 제가 딱 이게 옥수수 드렸을 때 어떤 생각으로 멈추셨어요? 아, 이게 햇옥수수인 거 아닌가, 그거 먼저 했는데 햇옥수수라서. 이게 괴산 찰옥수수예요. 어때요? 맛이? 정말 좋아요. 어떤 맛이에요? 진짜 맛있다. 아, 그래요? 이게 뭔가 쫀득쫀득하신가요? 많이 쫀득거리는데요. 아, 그래요? 찰옥수수 수확기가 되면 농민들만 바쁜 게 아닙니다. 괴산군청 직원들도 바짝 긴장한답니다. 오늘은 군수님께서 직접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요. 옥수수를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모두가 나서고 있습니다. 인터뷰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회의는 끝날 줄 몰랐습니다. 아유, 군수님 안녕하세요. 마침 안녕하세요. 옥수수에 대한 회의하고 계신 거 맞죠? 인터뷰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전에도 뭐 그 관련돼서 회의하고 있었던 거니까. 예. 제가요 오늘 하루 종일 이 찰옥수수 계산 수확 현장에 갔다 왔는데요. 사실 저도 이 소비자로서 이 정말 맛있거든요. 이게 정말 널리 잘 팔렸으면 좋겠는데 여기 군청에서는 어떤 지원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직거래가 잘 활성화되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도시나 그 SNS 홍보 이런 것들을 그 군청이 직접적으로 아주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소포장을 하기 위해서 그 물류비라든지 포장비 또 선별비 이런 것들을 이제 일부 지원해서 대형 유통점을 통해서 판매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이 옥수수는 특징이 이제 짧은 기간 유통을 빨리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맛이 없어지거나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걸 짧은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도록 군에서 그렇게 대규모 유통할 수 있는 데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같이 홍보하고 이렇게 좀 판촉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철 과일, 제철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수확 당시의 맛과 영양이 고스란히 담긴 먹을거리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충북 괴산의 명물 찰옥수수! 괴산군 농민들은 찰옥수수 본래의 맛, 최고의 맛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 보다 보니까 저는 어릴 때 할머니께서 이제 쪄주시던 그 찰옥수수가 또 생각이 나는 시간이었었는데요. 이제 옥수수의 장점이 참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뭐 노화나 암, 그리고 심장질환 예방에 참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달 우리 지역에 큰 행사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자, 관광의 도시, 문화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 지역에 요즘 문화 행사와 국제 행사들이 각종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이번 달에는 여수 국제음악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국제음악회인 만큼 규모도 참 남다를 것 같은데 여수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더 궁금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톡톡 반갑습니다 시간에는 2018 여수 국제음악제 행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희선 집행위원장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여수가 관광도시에 이어서 이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도시로 좀 거듭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여수 국제음악제도 그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번 행사에 대해서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좀 행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여수 국제음악제는 2016년부터 올해 3년째 계속되고 있는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범미문화재단과 음악협회 여수지부가 공동으로 행사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만든 내용에 대해서는 여수를 짤스부르크처럼 세계적인 음악도시로 만들자라는 이야기고요. 예. 두 번째로는 여기에 참여하는 예술감독과 상임지휘자가 모두 여수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여수 출신들이 중심이 되어서 축제의 한마당을 꾸미고 있고요. 여기에 아티스트들이 세계적인 음악 연기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연주자들이 전부 3년 동안 노 개런티로 이곳에 와서 재능을 기부하고 또 여수가 아시아 최고 음악 허브 도시가 될 때까지 지원하겠다는 그런 투자 심리도 발휘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올해는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 동안 예울마루에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네, 8월 23일부터 4일 동안 총 4회 예울마루에서 열려지는 이번 음악제인데요. 예. 3년째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지난해 행사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다고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네. 여수가 이제 지방 소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던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저희들이 이제 성황리에 펼쳐졌던 이유는 2012년 여수 엑스포 이후에 국제 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감각이 아주 뛰어나다는 것이 그 큰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행사가 잘 된 이유 첫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여기에 와서 연주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만족을 했다라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연주자들이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데 여수 예울마루라는 세계적인 음악단과 그리고 음식이나 숙박업소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들이 그래 여수도 세계적인 음악도시를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아주 적극적인 후원, 지원으로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제 여수 시민으로서
이런 좀 큰 행사, 이런 음악 같은 거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어떨까 싶은데 이게 바로 이제 그걸 좀 충족시켜줬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제 행사가 좀 이어지면서 각종 에피소드 같은 것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었는데 좀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었나요? 두 가지만 듣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큰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뭐 곳곳에서 에피소드가 연출되었는데, 첫 번째는 그 작년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헨리가 왔었는데, 헨리크라면 이 친구가 와가지고요, 그 재능 기부로 오는데 요구 조건이 있었어요. 요구 조건이요? 예. 어떤 게 있어요? 여수에 와서 산낙지를 한 접시 먹겠다. 산낙지를 꼭 먹어야겠다. 근데 여름이어서 이거 산낙지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그렇겠네요. 여수시의회 의장님이 그 소식을 들으시고 흔쾌히 한 접시를 마련해 주셔서 이 친구가 여수 음식이 세계 최고 음식이라고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홍보하고 다니는 음식 홍보대사가 됐다는 이야기가 하나고요. 재밌네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그 적은 예산인데 국제 행사를 하면서도 그 스폰서를 크게 가지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사 끝나고 숙박료를 갖다가 계산하려고 갔었는데 저희들이 모르는 가운데 독지가 두 분이 한 분은 500만 원, 한 분은 1000만 원을 갖다가 이미 카드로 지급을 하고 가셔서 깜짝 놀라고 또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예. 이제 국제 행사니만큼 이제 출연하는 아티스트 역시 굉장한 실력을 가진 출중한 아티스트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김소진 예술 감독을 포함해서 이번 국제 음악제 아티스트 소개들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김소진 아티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제 음악제 예술 감독이기도 하고요. 16살에 줄리어드 음대에 한국인으로서 최연소 장학생으로 입학해서 박사학위까지 마친 영재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하노버 음대에서 교수로 활동하시고 줄리어드 음대에서 바이올린을 또 가르치고 계시고 또 근자의 미넨 오케스트라 그 부학장으로 선임이 되는 등 뭐 다채로운 행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이분이 젊은 나이에 여수를 아시아에 없는 음악도시, 허브도시로 만들겠다는 당찬 야심을 가지고 도전해 와서 저희들이 이 꿈을 이루어주는 것이 저희 선배들의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상임지휘자 이열 씨가 있는데요. 이열 씨는 여도학원을 나온 여수 학교까지 나온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줄리어드 음대를 나오고 라이스 음대 박사과정을 다 거쳐서 현재 캐나다에서 지휘자를 하다가 이번에 미국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작년에는 오셨는데 이번에는 오시지 못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번 행사의 전곡을 다 편곡을 해서 여러분들의 음악을 통해서 이분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분의 여수 사랑의 정신을 엿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아울러 이제 한 20여 명의 아티스트들이 오는데요. 뭐 주요한 아티스트로는 바이올린에서는 맥신 쿠어, 웨인님, 그 다음에 크리스털리, 그 다음에 팔라 가르시아 이런 친구들이 오고요. 비올라에는 앤드류 린과 스티브 리가, 그리고 첼로에는 조슈아 로만, 김민지, 그리고 상케비치, 피아노는 임효선 교수와 데이비드 펑 이런 사람들이 오고요. 모스코바 음악원에서 상임지휘자로 했던 안두현 씨가 오셔서 지휘도 해주시고 또 곡 해설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린다면 이분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순회 공연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아시아 쪽에 공연이 스케줄이 거의 없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수에서 미국과 유럽에서만 주로 공연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또 감동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네. 작년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올해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총 4일간 이루어진다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공연들이 또 어떤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23일부터 4일간인데요. 나흘 동안에 23일은 저희들이 감정과 열정이란 제목으로 공연을 이룹니다. 이 프로그램 하나만 소극장에서 하는데요. 뭐 300석밖에 되지 않아서 아마 연주자들의 숨소리까지 느낄 수 있는 그래서 클래식 마니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르헨티나 작곡가의 그 탱고 음악을 시작을 해서요. 차이코프스키의 현악 사중주 그리고 브람스 피아노 5중주가 여름밤의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24일 날에는요. 여수 출신
여수로만 뭉쳐진 여수 영재 콘서트를 합니다. 이것은 여수 음악협회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총 9팀이 출연하는데요. 그 중에서 유럽 독일에서 플라이스부르크대 그 음대 석사과정과 제2고위과정을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한 강금아 씨 등 4팀의 유럽 팀이 찬조 출연함으로써 그 품격을 높이게 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정리를 좀 짧게 해주실까요? 25일은 번스타인에게 바치는 오마주인데요. 번스타인 100주년을 맞이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아마 좋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은 앙상블 콘서트인데요. 우리 연주자들이 총 출연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여서 여러분들이 아마 기립박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행사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어바웃 우리 동네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